사흘이면 끝납니다. 2022년 2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영상 러시아 전차 1,500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을 향해 질주합니다. 승부는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러시아 전차 1,100대 격파, 버려진 전차만 120대.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독일의 최신의 무기를 제치고 미국의 첨단 장비를 제치고 폴란드가 선택한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 전차 1,100대를 무너뜨린 그 비밀,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부터 5분 안에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 전에 이런 군사방산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전차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당시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죠. 서방 군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원인, 바로 지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지뢰 지대를 깔아놓았고 러시아 전차들은 그 지뢰밭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순간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포병이 날아들었고 러시아 전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85% 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뢰로 뒤덮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750년이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 끔찍한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전차가 오기 전에 전장을 먼저 잠그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이죠. 폴란드는 바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폴란드가 선택한 무기가 바로 BAOBABG 지뢰 살포 차량입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2025년 12월 약 3천억 원 규모로 이 장비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만 봐도 폴란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죠. BAOBABG는 K9 자주포에 검증된 차체 위에 폴란드가 개발한 지뢰 살포 모듈을 탑재한 무기입니다. 성능을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최대 600발의 대전차 지뢰를 장착하고 단 22분 안에 길이 1.8km, 폭 180m의 거대한 장애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도로가 없는 험지에서도 K9 차체의 강력한 기동력 덕분에 빠르게 이동하며 지뢰를 살포할 수 있죠.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러시아의 초기 공세를 최소 72시간 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 72시간. 사흘이면 방어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예비군을 동원하고 동맹국 지원을 받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전쟁에서 이 3일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독일, 미국과는 굳건한 동맹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의 K9 차체를 선택했을까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차체도 있고 미국의 M109 차체도 있는데 말이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미 구축된 산업 기반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K9 자주포를 672문이나 도입하는 역사적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1차분 212문 인도를 완료했고 2026년부터는 K9PL 버전을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한다면 처음부터 정비병을 교육하고 정비시설을 짓고 부품 창고를 만들고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만 수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K9는 이미 폴란드 군대 전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비병들이 훈련받았고 부품 창고가 갖춰져 있고 현지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BAOBABG의 K9 차체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이 거의 제로입니다. 똑같은 엔진, 똑같은 궤도, 똑같은 전기 시스템, 모든 게 호환됩니다. 게다가 K9 차체는 원래 무거운 포탑을 올리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포탑 대신 지뢰 살포 모듈을 올려도 구조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K9의 지뢰 방어력이 우수하다는 게 입증됐고요. 완벽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제 K9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K9는 다목적 전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하나의 기본 차체 위에
여러 가지 모듈을 얹을 수 있는 거죠. 폴란드의 사례를 보세요. K9 자주포 화력 담당,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보급 담당, K11 사격 지휘 장갑차 지휘 통제 담당, BAOBABG 지뢰살포차 전장 정지 담당. 전부 같은 K9 차체를 공유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폴란드는 한 번의 투자로 정비 인프라, 교육 체계, 부품 공급망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생애주기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K9 플랫폼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모델로 확장될 거라는 점입니다. 공병 장비, 군안 차량, 방공 시스템.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폴란드는 K9 플랫폼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장기 파트너십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입니다. K9의 성공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K9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CAESAR, 중국의 PLG-45.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K9이 더 많이 팔렸습니다. 명실상부 21세기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왕좌에 오른 거죠. 지금 K9를 운영하는 나라만 해도 대한민국, 폴란드, 호주, 튀르키예, 이집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루마니아. 무려 10개국 이상입니다. 베트남은 2022년 12문을 계약했고 2025년인도 예정이고요. 필리핀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산화율 80% 이상의 안정적인 부품 조달. 이것이 K9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폴란드의 선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차가 오면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전차를 가졌느냐가 승패를 갈랐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듯이 이제는 전차가 오기 전에 계산이 끝나는 전쟁입니다. 지뢰지대에 갇힌 러시아 전차들은 평균 수시간에서 하루 이상 발이 묶였고 바로 그 시간이 방어자에게 결정적인 주도권을 부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K9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포병 강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장의 시간을 지배하는 기술의 핵심 공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9년부터 BAOBABG를 받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그 나라가 자국의 운명을 한국의 기술에 맡긴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K9 자주포가 어떻게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방산의 성공 스토리 더 많이 알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